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주론에 대해서 총 10번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개수일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개수일주에는 개유일주, 개미일주, 개사일주, 개묘일주, 개축일주, 개해일주 총 6개의 일주가 있습니다. 이 일주들의 성향과 부부관계 스타일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총 60가짜를 총 6개씩 10번에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일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주, 태어난 월주, 그 다음에 태어난 일주, 태어난 시주가 있는데 일주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의 일간은 사주에서 나이자, 그리고 일주는 일간과 일지를 합해서 일간은 머리, 일지는 신체 이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궁성론에 입각해서 일지는 배우자궁입니다. 배우자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일지는 일지는 처의 자리이고 또 여자분한테는 일지가 남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성을 그러니까 남자에게 배우자는 재성이라고 그러고 여자에게 배우자는 관성이라고 하지만 이 재성이나 관성의 글자들이 연주에 있냐 월주에 있느냐 시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궁성론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일지 자리를 배우자 자리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해석은 일지 배우장의 글자를 십성에 대해서 또는 오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간과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이 궁성론입니다. 그래서 일지가 만약에 관성이다. 그러면 관성에는 십성으로 정관과 편관이 있죠. 그러면은 내 배우자는 관성과 같은 배우자다. 일지가 인성이다. 그러면 일지 인성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죠. 그러면은 내 배우자는 인성과 같은 배우자다. 일지가 비겁이다. 그러면 비겁에는 이제 비견과 겁재가 있는데 내 배우자는 비겁과 같은 배우자다. 비겁 스타일의 배우자다. 또 일지가 식상이라 그러면 식상에는 이제 식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배우자는 식상과도 같은 배우자다. 일지가 재성이면 재성에는 이제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재성과 같은 배우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개수 일주 6개 일주에 대해서 그들의 성향과 부부관계 스타일은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에는 일간, 천간에 있는 글자를 우리는 일간, 사주에서 나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일간 밑에 있는 일지는 나의 그러니까 일주 전체를 봤을 때 내 몸으로 보고 일간은 머리, 생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일지는 나의 신체, 행동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궁으로 봤을 때 일주를 부부궁으로 봤을 때 일간은 나고 그 다음에 일지는 배우자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기준으로 일지가 십성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그러니까 일주론에서 좀 핵심은 12운성을 좀 집중적으로 12운석을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지가 일간을 기준으로 일지가 12운성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일주, 개요일주는 배우자 자리가 유금입니다. 금으로 돼 있고, 나는 이제 개수 일주이니까 일간이 다 이제 개수겠죠. 개수 입장에서 자, 일지에 유금이라는 그 금을 깔고 있다. 그래서 유금은 나에게 편인이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병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개요일주들은 술을 즐기고 공상을 즐깁니다. 그리고 남을 잘 의심하고 어떤 일에 몰두를 잘합니다. 그래서 편인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생각이 되게 많은 경우죠. 많은 경우인데 약간 금기운이기 때문에 큰 병에 시달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금은 예리한 겁니다. 예리한 칼, 바늘 또는 수술로도 봅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몸에 칼을 대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소실 또는 애인으로 귀염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부부 생사 이별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로 봤을 때 남자는 건강은 좋으나 시력과 심장이 약할 우려가 있어서 스태미너가 딸리고 간혹 동성애자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여자분은 한마디로 상대에 따라 변화가 심하며 그런 부부관계를 굉장히 밝히는 편이다라고 봅니다. 개미일주는 지지에 미토를 깔고 있습니다. 토지요. 그리고 미토는 사오미의 화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묘미의 목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수 입장에서는 나를 아주 심하게 극하는 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분 사주라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배우자 자리 이기도 하지만은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 남편이 되는 거죠. 배우자가 되는 건데, 정관은 내 말을 좀 잘 따라주고 부드러운 관계에 나를 극하는 남편이긴 하지만, 남편 자리이기지만 부드러운 남편이라고 보지만 편관은 나를 좀 무지막지로 극을 하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십성으로 좀 나를 좀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 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묘일간은 마음이 굳세지 못해 남에게 이용을 잘 당한다. 몸은 나약하며 실패수가 많고 양친과 일찍 이별수가 있고 거처가 없는 하천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복록이 적고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사주일 때 관은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들어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명은 부부운이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편관은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가를 하면 좀 그게 좀 완화가 돼서 무난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로 봤을 때 남자분들은 지성력이 강하고 기술이 좋아 상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편입니다. 여자분들은 자기도 적극적이며 기쁨을 누리고 상대를 위해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개사일주는 일지에 사화를 깔고 있습니다.
개수라는 거는 어쨌든 수는 좀 차가운 기운입니다. 수는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 화를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화를 보는 건 나쁘지 않고, 왜냐하면 개수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화를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십성으로는 사는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태에 해당이 됩니다. 잉태한 상태죠. 인품이 바르고 총명하며 계산이 빠르고 실속이 많다. 치밀한 장부정리, 내부관리를 잘한다. 살림을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분은 그러니까 개수의 입장에서 사화는 천을 기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천을 기인이 앉아 있으니 배우자가 나한테 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처덕을 많이 보고 가정적이며 내성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부부운이 평탄치 못해 일찍 이별의 슬픔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수국화가 되는 거죠. 수국화가 되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극을 당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는 겁니다. 부부관계로 봤을 때 남자분은 스태미너가 약하나 기교는 능하다. 기교가 능하다는 것은 이 사화가 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뱀은 약간 변태성도 있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잘 연출한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즉흥적인 행위를 한다. 성감도 좋고 자극적인 기교를 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계묘일주. 계묘일주는 일지에 묘목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 입장에서 십성으로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생입니다. 장생은 상당히 12운성에서 활동적인 성분이고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묘일주들은 음식 솜씨가 좋고 조용하고 담소를 즐기며 머리가 좋고 남을 존경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술과 문학에 소질이 있다고 봅니다. 남자분들은 좀 의지력이 약하고 주색을 즐기며 약간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계묘다 그러면, 계묘일주다 그러면 남편에게 헌신한다. 그리고 배우자는 좀 뚱뚱한 편이고 가정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자분들한테 식신이라는 것은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묘일주가 여자분 사주라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식신, 자식이 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묘일주 여자분들은 남편보다는 자식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자식을 앉혀놓고 보살피는 거죠. 수생목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불편하죠. 내 자리에 자식을 앉혀놓고 애지중지하니 남편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계묘일주다 그러면 남편에게 좀 헌신한다. 그러니까 남편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또 자식 보살피듯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식을 우선순위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좀 뚱뚱한 편이고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리고 부부관계는 남자분들은 호색하고 정력이 강한 편이나 마음만 초조하고 잘 안되는 때가 있다. 여자분들은 온순하고 수동적일 때가 있다. 성감은 좋은 편으로 종종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축일주. 개축일주는 일지에 축토라는 편관을 깔고 있습니다. 편관이라는 성분은 정관과 다르게 정관은 좀 부드럽게 나를 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극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데 편관이라는 것은 정관에 비해서 약간 무지막지할 정도의 극으로 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2운성으로는 관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축일주는 총명하고 활달하고 예의가 있으나 소심하고 소극적 면이 있다. 이 축토라는 거는 이제 동물로 비유하면 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수는 개축이라는 것은 개는 수기 때문에 검은색이죠. 그러면 검은색 수는 뭐냐? 흑염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향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공상을 즐기며 학문에 열중하면 좋다. 학문에 열중하지 않고 그렇지 못하다면 의타심이 높아 일에 주저하는 성격이 되기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에 다른 옆에 이제 월주나 연주, 시주에 이쪽에 좋지 않은 글자가 있으면 좀 천박한 몸이 됩니다. 부부관계로 봤을 때 남자분들은 대개 상대를 자주 바꾸는 타입으로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호기심이 강해 여러 상대를 겪기도 하지만 한번 자신의 마음에 들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개해일주. 개해일주는 물이라는 것은 차가운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상당히 냉랭한 차가운 그런 기운입니다. 그리고 개수 입장에서 해수는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2운송으로 봤을 때는 제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내가 대장이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냉한 기운에 위아래 냉하기 때문에 매사가 좀 침착하고 외모는 얌전하나 속마음은 개방적이다. 그러니까 수라는 또 특징이 뭐냐면 좀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는 좀 비밀스러운 부분이고 또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밤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봤을 때 남자분들은 성감이 좋고 보통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편으로 상대의 애무를 요구하며 같이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여자분들은 적극적인 기질이 있으나 한번 거부하면 용납하지 않으니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 개수일주 중에 6가지 개수일주가 있습니다. 개유, 개미, 개사, 개묘, 개축, 개해 이렇게 6가지 일주들의
성향과 부부관계 스타일에 대해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서 뭐 갑목일주들, 을목일주들 이렇게 해서 총 60개의 육식과학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향과 또 부부관계 스타일에 대해서 특강을 계속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